자, 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의사분들이 등장을 하실 거고, 정신과 의사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면제를 받고 있어갖고 불면증 때문에 이제 한 의사랑 한 6년을 만났거든요. 오, 꽤 오래 만나셨네요. 네, 그래갖고 이게 6년을 보니까 의사 환자 관계도 친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아,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인터뷰를 면목으로 이제 술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몇 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랄까,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귀신보다 조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오, 묵직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들으신 얘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람을 6년을 보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의사이긴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어떤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 주인가 한번 정신과 의사 얘기가 나오길래 인터뷰나 따볼까 해가지고 이제 약 받으러 간 김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내용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계신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분들이 상담을 되게 많이 오신대요. 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겠다 하시면서 얘기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서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오실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잔인한 걸 좀 많이 보는 응급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응급의료 학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애기들 다루는 병원? 네, 소아과에서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의사 상담 일정이 잡혀서 왔더니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나눴대요.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냐니까. 어차피 동료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소아과에서 오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막 연차가 차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오는 고민 상담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과에서 인종을 다루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아,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안 좋대요. 대부분 의사들은 임종을 다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이분은 연차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임종을 겪었다고 오기에도 충분히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신 거래요. 네. 얘기를 나눠보자니 한 2년 정도 이제 병 때문에 입원하고 있던 애가 하나 있었대요. 나이는 정확하게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린 애였대요. 근데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되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외래요. 네. 그 부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아과 의사들은 항상 와야 된대요. 아무래도 담당을 하는 그게 있으니까 따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환자실, 소아과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끝이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됐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나 아니면은 병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회진을 갔는데 부모 표정이 진짜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표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완전 안 좋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너무 좋더래요,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오, 생각하기에 얘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뭐 입양인지 아닌지
확신은 안 들지만 이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정말 본인 친자식인데 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부모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래요. 어쨌든 회진을 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너무 평범하다 싶을 정도였대요. 태연하다 막 이런 느낌. 네, 거기서부터 좀 찝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증상을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랑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을 많이 하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애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있어야지 부모가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애가 아니라고. 내가 잠결에 들었다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오 이거. 의사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막 뭐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아니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아마 그냥 꿈에서 악몽 꾼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부모님도 너 정말 걱정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제 회진을 끝내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아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연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어차피 이제 죽을 운명이지만 계속 이게 연명을 하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소아과에서 연명 치료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무조건 동의를 한대요. 네. 근데 연명 치료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가 우리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애가 그렇게 가게 됐대요. 결국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지나가다 들어서 물어보니까 애 딱 죽고 사망 선고 딱 하고 나와갖고 이제 부모님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간호사들이 듣는데 부모가 얼마 나온다 그랬지? 아 우리 그만큼 나와.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래요. 애 시신을 앞에 두고. 보험이구나. 네. 그게 너무 충격이 먹어갖고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상담을 온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소아과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답은 있는 경우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쨌든 최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공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떻게든 간에 상쇄를 하기 위해서 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분석을 한대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은근히 소아과에서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친자는 맞아요? 그때 당시 기억이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그분 말로는 이제 7, 8년 전 일이니까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그 의사분이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얼굴이 너무 닮았대요. 그러니까 입양인지 아닌지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딱 봐도 자식이었대요. 아 너무 닮아서. 예. 그냥 딱 봐도 아 얘는 이 사람 딸이구나 이 사람 아들이구나가 딱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대요. 소아과에서 오는 정말 심각한 거는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래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몇 번이고 겪으면 정신건강에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서 서로를 상담한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거나 그렇게 된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아과는 이쯤에서 좀 끝내고 네.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응급 의료학과 갈 거예요. 거기서도 상담을 정말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본인이 진짜 띠끌의 실수라도 잘못하는 순간 사람 하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도 정말 많이 지켜보게 되고 안 좋은 모습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의사가 딱 왔는데 휴가를 이미 한 달을 넘게 쓴 상태인 거예요. 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난 쉬겠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갖고 상담 신청을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온 거래요.
네네.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나온대요. 오? 자꾸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는 얼추는 믿고는 있대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잘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상담을 신청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어차피 의사들 사연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요. 되게 중상인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저런 걸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온 거래요. 의사분들 진짜 반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CPR을 해가지고 살려냈대요. 정말 칭찬받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네. 눈을 딱 뜨고 나서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만 자기 손을 딱 잡고 나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힘을 쓱 빠지면서 또 쓰러지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응급처치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심정지가 또 온 거래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살리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달려들게 된대요. 네. 심정지가 오면은. 그래갖고 또 살렸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인 거죠. 그래서 살려냈는데 또 눈을 딱 뜨더니만 이번에는 갑자기 벌떡 앉아갖고 자기 멱살을 잡고 내가 살리지 말랬지 이러고 나서 푹 쓰러지더래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장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던 다른 이제 의사분이 들어오시고 자기는 잠깐 빠져갖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이제 그분이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아, 결국에는. 네, 응급실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번이나 지옥을 겪었다고. 와. 내가 분명 살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꿈에 나오더래요. 예. 처음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 죄책감이나 그런 충격에서 오는 그런 악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며칠 뒤부터는 악몽만 그렇게 꾸다 갑자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위에 눌려갖고 두 번째 일어났을 때 멱살을 잡던 딱 그 느낌이 그대로 나면서 눈을 딱 뜨면은 그 사람이 자기 멱살을 잡고 왜 2번이나 날 다시 살렸냐고. 난 편하게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예. 그게 며칠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휴가를 쓰고 진짜 의사지만 어쨌든 과학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 무당집에서 구판도 버려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네. 그러다가 결국 휴가 날짜가 끝나게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자기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래요. 얘도 살릴 거야? 야, 얘도 죽고 싶었는데 그냥 죽게 놔둬. 야, 얘는 이미 늦었네. 달려들어서 뭐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얘기를 자기 귀에서 막 속삭이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무섭더래요. 이분 생각에는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나 싶더래요. 예. 결국 상담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환각이래요. 그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가 없대요. 스트레스성 환각으로밖에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래요. 예. 그래서 약 처방해주고 이제 상담 치료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냈는데 며칠 후에 그때 그 담당을 바꿨던 응급 그 학부에 있는 의사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대충 그거랑 관련된 건가 보다 싶어갖고 자세히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바꿔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시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날 살리지 말아달라고. 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살리면은 날 살린 사람을 끝까지 저주하겠어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심정지가 다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CPR이나 그런 거 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숨을 멎으신 거래요. 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앞에 들어갔던 그 동료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휴가까지 쓰고 나서 결국 복귀를 해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복귀를 하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은 그 귀신이 보더니만 야 고마웠어 이러면서 쓱 가더래요. 거기에.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말했잖아요. 정신과에서는 스트레스성 환각밖에 안 된다고. 약 처분해주고 상담치료 병행했는데 그 두 분은 그만두셨대요, 결국이. 아, 의사 일을요? 네. 이 병원이라는 곳이 귀신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겠죠. 안 많을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인데. 그쵸. 진짜 힘드시겠다, 의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이제 묵직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하다가. 네.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직업이더라도 아마 장의사보다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의사들일 거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본인이, 예. 네. 예전에 한국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한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대요. 네. 2000년대 초반쯤에, 초중반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도 이제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된다, 연면치료 중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딱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였던, 그러니까 동기였던 한 이제 외과 의사가 우리 존엄사가 인정되는 나라로 유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자기도 어쨌든 한 번쯤 겪어보면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알았다 하면서 어디가 있냐 이러니까 뭐 미국에 8개 주가 있고 하면서 막 각 나라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나라가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었대요. 스위스. 네, 스위스로 그렇게 해외 부호들이 극단적인 여행을 떠나러 갔대요. 어허. 대신 이제 조건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대신 생명을 끊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스위스에선 법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대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병의 말기까지 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우울증이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판단을 받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끊어준대요. 그게 해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뭐 안락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안락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와. 그걸 사람을 해주는, 외국인까지 해주는 게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나름대로 흥미가 있던 부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스위스로 그 동기랑 같이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된 거래요. 예. 가가지고 한 병원에서 이제 어찌어찌 잘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에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보이더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명 안락사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안락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래요. 앞뒤가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말 경주마 같이 있더래요. 그거를 와. 하러 온 사람들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폭행 사건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관련된 폭행도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돈을 진짜 막 물 쓰듯이 그냥 쓰고 막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정신과 눈에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래요. 그냥 동물로 변하는구나. 네, 완전히 진짜 인간성이 상실해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어쨌든 병원에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인턴 같은 느낌으로 있던 거잖아요. 네. 그 한 분이 그때 당시 거기서 이제 말했잖아요. 우울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거를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본인을 데리고 같이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실습 겸으로 들어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부부 둘 다 이제
되게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안 보이셔갖고 마지막을 같이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좋은 취지로 온 것처럼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막 검사 과정에서 우울증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다짐이 확고한 것 같다 이러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쪽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거짓말을 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대요. 몸에 나타나는. 그게 막 보이더래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할머니 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쪽은 안락사 신청 안 했다고. 저거 할아버지 속이고 할아버지 먼저 보내는 거라고. 와, 우리 되게 많아 그런 일 이러더래요. 오, 소름 돋아,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래요. 와, 자기가 그렇게까지 겪고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결국 이제 안락사라는 거는 결국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이제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쓰고 가족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볼 때마다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과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디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을까부터 예. 정말 좀 무거운 얘기죠. 이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우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귀신 얘기를 하든 공포 얘기를 할 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라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거라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정말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 약간 이런 거일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신이 아프신 분들 뭐 여러 상대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정신도 조금씩 깨지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정신병원을 되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신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 얘기도 듣고 느낀 건데 감정이라는 건 결국 전염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최대한 무감각하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도 조금씩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정신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정신과 상담이라 생각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상담 치료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의사는 듣기만 하고 환자들이 그냥 대화만 하고 나서 약 처방받고 나오는데 이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그거를 6시간을 듣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겠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오염된대요. 감정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본인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이 오게 된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우울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 그쵸.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고 있는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결국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막 그런 거죠. 실제로 저를 상담해주시는 이 선생님도 약을 먹고 계세요. 실제로도. 본인도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했고. 또 그러니까 또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저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분들 그러면서 그 말 하더라고. 이해하면 안 된대요. 아 노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해선 안 된대요. 그게 정신과 의사래요. 그렇겠죠. 네. 참. 와, 근데 오늘 얘기가 진짜 좀 무겁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야기 자체가. 네, 그쵸. 저 이거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듣는데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쵸. 와, 근데 진짜로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오늘 해주셨어요. 아사라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병원에 가서 지금 상담 받고 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큼 인터뷰를 잘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유,
너무 그 직업병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님도 너무 막 이렇게 힘든 일들보다도 진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충격적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충 요렇겠지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힘든 분들을 상담하는 또 정신과 의사분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 또 의사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신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신성님께서는 예전에 굿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상한 일들, 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성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좀 하시기 힘든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가족분의 또 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성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가위로 눌렸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굿을 했는데, 굿을 한 후 정확히 1년 뒤에 저희 오빠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 네. 그럼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모텔에서도 실제로 겪으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십니다. 렛츠 기릿!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굿을 한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오빠가 오빠 방이 너무 덥다고 오빠랑 저랑 방을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주택들이 완전 붙은 집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방만 해가 잘 들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부는 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 나는 괜찮다. 근데 내 방에서 가위 많이 눌리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오빠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방을 바꿔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방을 바꾸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예전보다 더 심하게 가위로 눌리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제가 2달 동안 총 합쳐서 잠을 10시간밖에 못 잤어요. 예? 네, 10시간. 예. 그렇게 이제 맨날 가위를 눌리면서 제가 그 귀신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렸어요. 근데 오늘도 뭐 얼굴은 안 보이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하면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억지로 제 눈을 뜨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을 떴는데 제 옆에서 머리가 엄청 길고 하얀 한복, 되게 누리끼리 하고 그런 한복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여자가 제 옆에서 처음에는 까맣게 보이더니 점점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예. 제 옆에서 미친 듯이 갑자기 방방 뛰고 웃으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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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눈은 호치키스로 막 찝혀져 있고, 코는 뭉그러져 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얼굴을 처음 봤는데 그 이후에 그 여자가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가위를 눌리니까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랑 오빠한테 나 맨날 가위 눌린다. 이렇게 생긴 여자가 맨날 내 옆에서 춤추고 웃고 날 놀린다. 나 자는 게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이제 그걸 듣고서 저희 엄마가 저희 집 거실에 달마도가 있는데 그거를 제 방에 걸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괜찮겠지. 얘 달마도가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다시 잠에 들었죠. 근데 또 이제 가위가 올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쓱 하고 가위가 눌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지? 달마도가 있는데 왜 가위로 눌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달마도가 있으면 가위를 안 눌릴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왜? 이러면서 눈을 떴는데 제가 오빠랑 방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오빠 방이 되게 작아서 제가 그냥 이불을 깔고 잤었거든요. 침대가 없고. 아무튼 눈을 떠서 옆을 봤는데 그 여자가 제 옆에 거꾸로 서 있다가 뱀처럼 기어서 제 옆에 눕더니 제가 베고 있는 베개 밑을 손으로 막 쑤시는 거예요. 오, 이게 넣다 뺐다가 막 그렇게? 예, 막 진짜 막 못 찾는 것처럼 쑤시고 막 후비고 막 이래요. 우와. 그러면서 갑자기 그 베개 밑에 가위랑 칼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넣어놓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걸로 갈 것 같아? 내가 너 죽여야 돼. 죽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막 가위를 누르니까 엄청 끙끙댔나 봐요. 그래서 그 끙끙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엄마 아빠가 저를 깨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허겁지겁 막 베개 밑에 들춰서 봤는데 진짜 가위랑 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이거 엄마 아빠가 넣어놨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예. 그러면 오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는 오빠를 깨워서 야, 너가 넣어놨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베개 밑에 가위랑 칼을 두고 자면 가위를 안 눌린다고 그래서 오빠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넣어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는 그걸 듣고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일 있고 나서도 계속 가위를 눌렸어요. 예. 제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때 막 살은 10kg 이상 빠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엄마가 원래 아시는 법사님한테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법사님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제 얼굴도 보러 오시고 예. 하시더니 안 되겠다. 빨리 구술해야겠다. 이러다가 딸 잡아요. 딸 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굿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굿하기 전날 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가위를 안 눌리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본 게 완전 옛날 집 있잖아요. 예. 그런 집에서 어떤 여자가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쓱 보더니 그 호치키스 찝힌 눈, 코 뭉그러진 거, 입 찢어진 그 얼굴로 갑자기 변하더니 저한테 막 네 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오, 예. 네 발로 막 뛰어오면서 하지마, 안 가,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나 혼자서는 절대 안 가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시겁해서 이제 깼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오늘 지가 가야 되는 날인지 아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굿을 하는데 굿 하기 전에 뭐 액막을 친다고 그러나요? 예. 막 이제 법사님들이 막 장구 치면서 법문을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오빠는 뒤에서 무릎을 꿇고 막 빌고 있고 저랑 이제 다른 보살님들이랑 따로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제 속에서 이상한 약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진짜 처음 맡아보는 그런 풀 냄새? 근데 그게 너무 역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있는 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제 배를 팍 치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그냥 그대로 바닥에 토를 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먹은 게 없다 보니까 유액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괜찮다, 괜찮다, 토해라, 계속 토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막 되게 할머니 같은 보살님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등을 쓸어주시면서 그 불쌍한 것, 이 어린 것이 뭘 잘못했다고 이 어린 것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래서 보살님들을 다 뿌리치고 이제 오빠한테 뛰어갔어요. 예.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막 이런 걸 다 오빠가 해줬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제 보호자는 오빠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오빠한테 막 그렇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의지를 했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서 막 우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27살인데 네. 이제 그 당시 25살이었으니까 제가 25년 살면서 저희 오빠가 운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빠가 막 울면서 제 동생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살님들이 동생 살려줄 거니까 얼른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보살님들 쪽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을 하는데 제 손을 잡아주셨던 다른 보살님이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고 막 뭐라 하시더니 이제 실린다고 하죠. 네. 그러다가 저를 딱 보는데 그 완전 온화하고 막 그랬던 보살님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눈빛이. 제가 그 눈을 딱 한 10초 동안 마주치다가 이제 더 이상 유액이 나올 게 없으니까 담즙이랑 피를 토하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건 오빠한테 들은 거예요. 예. 이제 오빠한테 듣기로는 기절한 제 위에 그 무당분이 앉아서 아빠를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내가 네 딸 무당 만들 거야.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얘 무당 만들고 얘도 내가 데려갈 거야. 막 그랬대요. 뭐야, 예.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랑 법사님들이 이 집 조상이냐, 조상이면 자손한테 그러면 되겠느냐, 일단 애기한테서 내려오고 술 한잔 하시면서 다 풀고 가시라 막 그러셨대요. 네. 근데도 그분이 쓰러져 있는 제 멱살을 막 잡으면서 싫다, 내가 몸이 2-3번 찢기는 한이 있어도 얘는 내가 무당 만들고 내 손으로 죽일 거라고 계속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빠랑 오빠가 안 된다, 내 딸, 내 동생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제 멱살을 놓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멱살을 잡더니 예. 내가 니네 집안에 시집 와서 애 못 낳는다고 부엌에서 잔 거 아니야. 마누라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첩을 끌고 와서 남편이랑 첩에 이불자리까지 깔아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살았다. 한이 엄청나구나. 예. 그래서 내가 분하고 원통해서 이제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니네 집안에서는 내 밥도 안 챙겨주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네 딸한테 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서 막 계속 비셨대요. 제가 이제 뭐 밥도 차려드리고 제사도 정말 정성스럽게 지내드리겠다. 이제 아빠가 막 그랬나 봐요. 오빠랑 이렇게 엄마랑 오빠가 계속 빌고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고 내 자손들 내 자손 이러면서 막 우시더래요. 오빠랑 아빠를 막 쓰다듬으면서 내 자손들 아이고 내 자손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누워있는 저를 딱 보더니 다시 저한테 막 이제 또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얘는 그래도 안 돼. 얘는 내가 꼭 데리고 갈 거야. 나쁜 망할 이러면서 오. 제 목을 막 조르려고 그랬대요. 이제 그거 보고서 놀래서 법사님들이랑 보살님들이 다 이제 막 뜯어 말리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그 분을 꼭 잡고서 울면서 막 빌었대요. 제 동생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그렇게 제 동생을 무당을 만들어야 될 거면 제가 무당할게요. 제발 제 동생만은 살려주세요. 제 동생 건들지 마세요. 제발. 이러면서 오빠가 막 그분을 잡고 막 울고 불고 막 엄청 그랬대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한테 들은 얘기는 여기서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때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절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못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오빠한테 들은 기억밖에 없어서 이제 뭐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고 제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 건 굿이 이제 거의 막바지 그때더라고요. 일단 이제 일어나니까 막 그 이상한 약초 냄새도 하나도 안 나서 신기하다. 이래서 뭐 굿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잘 마무리가 됐어요. 머리도 맑고. 네. 머리도 맑고 항상 속이 먹은 것도 없는데 얹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막 얹힌 게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먹던 밥도 이제 굿 다 끝나고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되게 잘 지내는데 제가 웬만하면 가위나 꿈꾸는 거 아니면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이제 갑자기 구름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베란다가 오빠 방을 지나가야지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자니까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이제 베란다에서 구름 과자를 이제 하나 먹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빠가 일을 쉴 때였고 제 출근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되게 새벽에 깬 것도 그렇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빠한테 회사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오빠한테 나 회사 좀 데려다 달라고 오빠 좀 깨워줘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얘가 이 시간까지 자? 이러면서 오빠 방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현성아 오빠가 굳었어 안 움직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가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 나랑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날에 오빠가 저한테 웬만하면 제가 일할 때 전화를 안 해요 오빠가. 예. 제가 이제 막 일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그날 저녁에 오빠가 전화 와서 현성아 뭐 먹고 싶어? 언제 와? 오늘 오빠랑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막 그랬거든요. 예. 무슨 소리야. 전날 내가 오빠랑 통화를 했는데 오빠가 왜 굳어? 이러면서 제가 오빠 방에 들어가서 오빠를 막 흔들었어요. 흔들고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오빠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다가 갔더라고요. 그렇게 가셨구나.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법사님도 오셔서 법사님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제 손 꽉 잡아주셨던 그 할머니 보살님 있잖아요. 예. 그 할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성아 너희 오빠가 간 게 네 굿한 지 딱 1년째 날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오빠가 뭐 나 대신 그렇게 된 건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오빠가 나 한번 보고 싶어서 새벽에 내가 그렇게 안 깨는데 내가 그렇게 깬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빠분께서 대신 희생을 하셨다는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라고 주변에서 말씀은 해주시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네. 아이고, 이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네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히 어떻게 공감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오빠가 바랬던 게 신성님이 대신 살면서
정말 잘 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하게.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간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그쵸? 아이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아이고. 없어요. 진짜로 말씀하시기 힘든 부분인데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또 이런 안 좋은 일들, 또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할 얘기 이 이후로 요즘에 또, 그래서,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이제 남자친구분과 같이 있었던 썰이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랑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약속을 잡았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조교로 생활을 할 때, 남자친구 조교 밑에 훈련병들이죠. 예. 이제 그 훈련병들이 제주도에 사는데 이제 축하한다고 해서 저희를 축하할 겸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놀러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구리에 있는 모어 모텔인데 네네. 저희가 파티룸 하나 그리고 일반실 하나 이렇게 이제 잡아서 놀기로 했어요. 저랑 제 남자친구가 이제 파티룸을 쓰고 그 훈련병 둘이 일반실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술을 산 거랑 뭐 안주 이런 것도 손에 너무 짐이 많으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파티룸 올라가서 그냥 아예 먹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파티룸이 8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되게 좁아요. 4명이서 타니까 더 이상 이제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탁 하고 열려요. 근데 불이 다 꺼진 그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청소 카트를 잡고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외국인 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옛날에 막 위험한 초대 아니면 이야기 속으로 그런 데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 보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눈이 진짜 엄청 크고 그 흰 눈 아래서 검은 자가 얼마 안 보이는? 와, 예. 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 큰 눈으로 저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아 제가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막 다른 이제 남자친구랑 그 애들도 깜짝아 죄송합니다 뭐 탈 자리가 없어서 먼저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버튼을 막 눌렀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다 본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나 너무 무섭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저희 방으로 갔어요. 이제 뭐 또 뭐 술 먹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얘기가 또 잊혀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서 퇴근을 하고 이제 갔던 거라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 계속 술을 먹다가 너무 피곤해서 미안하다. 나 먼저 잘게. 너네들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서 너희들 얼른 자 이러고서 제가 이제 거기가 침대가 2층에 있었거든요. 1층이 수영장, 노래방 막 이런 거 있는 거였고 예.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눌리던 가위가 거기서 눌리더라고요. 싹 하고 몸이 쪼이더니 이렇게 눈을 슬쩍 떴는데 구석 끄트머리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가위를 많이 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다시 잤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풀렸나 보다 이러고 다시 자는데 이제 제 옆에 누가 이렇게 앉거나 누우면 침대가 꺼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남자친구가 이제 애들이랑 다 돌려보내고 이제 자나 보다 하고서 제가 제 남자친구 팔을 잡고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엄청 끙끙대는 거예요, 자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소리 듣고 깼어요. 제가 일어나서 팔을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팔이 무슨 강목처럼 뻣뻣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왜 이래? 그래서 팔을 확 잡아당겼어요. 근데 갑자기 아!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야 왜 그래? 이랬더니 아 자기야 내 발밑에 막 이래요. 내가 발밑에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발밑에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본 여자 있잖아 이래요. 우와. 그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와. 예. 제가 아니 네 발밑에 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걔 발밑에 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불을 막 다 켰어요. 그랬더니 자기야 봐봐. 자기 발밑에 뭐가 있는데 TV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했더니 진짜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저를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발밑에 슬쩍 보더니 아니 아직도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아니 뭐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는 아까 그 엘리베이터 여자 계속 나 쳐다보고 있잖아 내 발밑에서 이래서 막 떨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겠다 이러는데 얘가 진짜 뭐 못 볼 거 본 것처럼 자기 발밑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못 보면서 막 저를 자꾸 계속 바들바들 떨어요. 나도 무서운데 지금 졸려 죽겠고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욕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친구 발밑에 대고 막 욕을 했어요. 이제 봐봐 없지 이러고 남자친구를 봤는데 얘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어?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던 애가 예. 인상 팍 쓰고 그래도 내가 너무 평온하게 저를 이렇게 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제가 잠을 계속 못 잤어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퇴실할 시간은 있고 하니까 그냥 먼저 씻어야겠다 해서 이제 씻고서 남자친구를 깨웠어요. 네. 일어나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니까 얼른 씻고 나와.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씻고서 나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우 새벽에 진짜 무서웠다 그치? 이러는 거예요. 너 기억해? 그러니까는 기억해? 이러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 그 여자 맞아? 그랬더니 그 여자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 여자였다니까? 막 이래요. 예. 아 그럼 얘가 헛것을 보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구나 이제 라고서 이제 안심을 하고서 마저 준비를 하려는데 근데 신성아 너 새벽에 무슨 노래방 소리가 들린다고 1층에 우리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카운터에 전화하고서 그냥 다시 올라갔잖아. 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올라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예. 저는 그때 가위를 눌렸다가 잠이 들고 풀렸다가 남자친구가 그렇게 난리친 거밖에 없어요. 저의 기억은. 근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뻥치지 마. 나 가위 눌렸다가 깨가지고 다시 잤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애들도 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아 애들이 신상이 많이 피곤한가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막 그냥 나가자. 나 머리 안 말려도 돼. 그냥 나가자. 이러고서 남자친구를 끌고서 이제 애들도 빨리 불러가지고 밖으로 이제 다 나왔어요. 예. 제가 물어봤죠. 야 내가 새벽에 그랬어? 그랬더니 너 새벽에 카운터에 전화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진짜 무슨 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이러고서 그냥 2층 올라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친구랑 우리 다시는 이제 거기는 가지 말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이게 사람이 참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랑 제 남자친구가 둘 다 일이 좀 늦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만나면은 모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요즘 10시밖에 술을 못 먹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간 거예요. 또요? 구리의 그 모텔을. 어허. 뭐 남자친구랑 밥 먹으면서 술도 한 잔 먹고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나 너무 피곤해 나 졸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게임 한 판만 더 할게 먼저 자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게임을 막 한참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아무 소리도 안 나길래 자나? 이러고 남자친구를 봤더니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네 나도 이거 한 판만 하고 옆에 누워서 그냥 TV나 봐야지 이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제 이 곁눈질로 하얀 게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컴퓨터 하지 말자 이러고 컴퓨터 끄고 남자친구 옆에 누웠어요. 남자친구 옆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창문을 보면서 이러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창문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요. 뭐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저희가 3층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엘리베이터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창문 밖에 서서 창문을 톡톡톡 두드리며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꿈에서 깨자마자 남자친구를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예. 가자. 여기 안 돼. 가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자다 깨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왜 그러는데? 이러길래 나 여기서 말 못해. 나 여기서 지금 1분도 못 있고 1초도 못 있어. 너 여기서 자려면 자다 집에 갈 거야. 막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이러는 거를 처음 보니까 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알겠어. 이러면서 둘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남자친구가 막 얘기하면서 저희가 있던 그 층을 보더니 자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창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놨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가 덥다고 창문 닫고서 에어컨 틀었잖아. 그리고 저도 같이 창문을 봤는데 저희는 창문을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있던 그 층에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와서 바로 청소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제발 그러진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본인이 또 가셔서 여신 건 아니겠죠? 글쎄요. 오. 저는 근데 잠잔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 막 그때 그 첫 번째 모텔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제가 막 예. 1층 내려가고 그랬던 거. 그 일 있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혹시 자다가 돌아다녀? 그랬더니 아니 너 쥐죽은 듯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이제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밖에 나오면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와.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류병도 아니니까. 네, 너무 소름 돋네요. 말하면서. 아니 근데 그 여자 도대체 뭘까요? 애초에 그때 당시 네. 친구분들도 다 그 여자를 봤어요? 네, 다 봤어요. 그러면 귀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갔다가 그 애들을 다시 만났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걔네들 다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죠. 야, 너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분 다 봤지? 그랬더니 아, 왜 또 그 얘기 꺼내? 우리도 다 봤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니까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꿈에 나오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때 그 모텔에서 한 번 보고 너네 갔을 때 그 여자분 계셨어? 그러니까 뭐 안 계셨지. 우리랑 마주칠 일이 없지. 그러니까는 그 모텔에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애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갔구나. 네,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얼굴이 너무 막 생생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마주한다고 해서 귀신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인데도 네.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이면 그 귀신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네요. 경우도 혹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제가 요즘 계속 보면 안 될 게 자꾸 보인다는 게 예. 이게 뭐 느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사무실이 3층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고 그리고 불투명 유리 아시죠? 울룩불룩한 거. 알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 둘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는데 1층 그 공용 화장실에서 누가 손을 모으고 위아래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팀장님한테 팀장님은 손을 위아래로 손을 잡고 이러고 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렇게 손 뭐 그냥 털듯이 털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팀장님 1층 화장실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털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다시 1층 올라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슬슬 이제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신성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이야기 말고도 또 겪으신 게 있어요? 아니면 요게 일단은 다예요?
더 많죠. 아하. 어릴 때도 많고.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성님 진짜로 힘든 이야기 해주셨고, 어쨌든 이야기 이게 또 시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행복하시기만 바라고, 이제 곧 결혼하시니까 정말 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구술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또 구술하면서, 또 오빠의 희생이라고 하죠. 또 친오빠분께서 대신 희생을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해드렸고, 모텔에서도 이상한 일들을 이렇게 또 겪었던 이야기였는데, 정말 또 진심이 와닿고, 다시 한번 오빠분의 명복을 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명복 한 번씩 꼭 빌어주시고 좋은 곳에 가셨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인님께서는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부터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봉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봉인님께서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귀신을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못 보시는 건가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보일 때도 볼 때도 있고. 있고, 네, 이게 보면 그 열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고 네. 난 뒤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들도 많아요. 사실 다른 분들도.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처음 제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게 저희 어머님께서 운영하셨던 미용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쯤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었는데, 항상 미용실에는 오후 5시쯤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점이나 가라오케 같은 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기 때문에 항상 결제를 몰아서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 몰아서 하시는데, 예. 이게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어머니랑 좀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곤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밖에서 제가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님과 조금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들어가야지 하고 미용실 계단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저를 보고 미안하다면서 저를 들어서 무릎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니랑 다툰 것 때문에 그러시나 하고 제가 울지 말라고 토닥여줬죠. 이제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미안하다면서 우리 봉이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 이랬죠. 근데 우리 봉이랑 동갑인 여자인데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하대. 놀아줄 거지? 이러는 거예요. 오,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예.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알겠다. 그 나중에 누군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픈 딸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놀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꼭꼭 숨어라 노래 아시죠? 꼭꼭 숨어라. 예. 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우리 미니가 봉이를 찾아. 이번엔 미니가 술래. 미니가 술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걷는 모양 아시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그 문어카듯이 걸어가는 모양. 그렇게 하면서 제 오른쪽 손바닥부터 팔뚝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뚝을 확 잡더니 제 팔뚝 정중앙을 이렇게 물었어요. 엄청 세게 딱 물었는데 제가 아프다고 왜 이러냐고 소리를 딱 치니까 미안하다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민이랑 노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안 보이셨어요. 그분께서 매일 오시던 분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저녁부터 이제 몸에 열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막 몸이 열이 나고 이제 한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다 앉혀놨어요. 이제 앉혀놓고 죽도 먹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간호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잠이 드셨어요. 가족들끼리 다 잠이 잤는데 저희 집 그 미용실 구조가 예전 동네 미용실들 보시면 가정집이 딸려있는 미용실들 있잖아요. 알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노래의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네네네네. 이제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세요?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허밍이 딱 멈추더니 찾았다. 나랑 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다락방 문이 슥 열리더니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그 다락방 계단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더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러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제 옆에서. 예. 놀자고 엄청 떼를 쓰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제 입 밖으로도 말도 안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 그렇게 떼를 쓰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안 놀아주면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3번 얘기한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날이 밝고 나서 이제 저밖에 겪은 게 아니니까 이제 미용실에 손님들이 엄청 떠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니한테 어젯밤에 겪었던 그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엄마하고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시끌시끌하던 미용실이 일제히 그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근데 미용실 바깥에 번거지 모자를 쓴 어떤 여성분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쉿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번에 저를 이뻐해 주셨던 그분께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별일이 없었거든요. 한 몇 년간 별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 동네 볼링장이 불탄 볼링장이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볼링장인데 이제 그 앞에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거기서 흑산이 있었는데 흑산에서 막 미끄럼틀도 타고 이렇게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볼링장 한번 들어가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들어가지 말랬다. 거기는 좀 위험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친구들끼리 다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예.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탄 냄새도 엄청 나고 어둡고 습하고 물이 바닥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더럽다 그냥 나가자 하고 그냥 둘러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그 꼭꼭 숨어라 그 허밍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 친구들 이제 하나둘씩 다 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덩그러니 혼자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귓가에서 그 허밍이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오늘은 봉이가 줄래? 오늘은 봉이가 줄래? 오늘은 봉이가 줄래?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큰 볼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애기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미치겠더라고요. 밖에선 친구들이 제가 안 나오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서도 난리 나고 안에서도 난리 나고 사방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왔는지 천장과 땅바닥이 바뀌는 듯한 이제 그렇게 돼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러져 버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끊겼는데 이제 깨고 나니까 집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별일 없이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가 생일을 또 초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일을 가려고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 집에 다 가 있는데 제가 학원 때문에 늦어져서 그 생일 주인공인 친구가 아파트 1층에 마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친구가 허공에다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7층이시죠? 7층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얘가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장난치는 건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허밍이 들리는 거예요. 또 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게임에 등장하는 보스 BGM 같은 느낌인데 예. 이렇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귓가에서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너 왜 얘랑 놀아? 똑같이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나랑은 안 놀아? 왜 나랑은 안 놀아? 또 왜 나랑은 안 놀아? 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서움에 이제 얼었죠, 몸이. 근데 그때 마침 딱 7층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허공에 대고 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또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허밍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센서 등 있잖아요. 7층 문이 닫히기 전에 센서 등이 이제 탁탁탁탁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막 탁탁탁 엄청 들리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삐빅삐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10,000원인 거예요. 저희 둘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네. 그래서 문이 닫히다 말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랑도 같이 놀자면서 귓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소리만 들리고 이제 다시 귓속말로 같이 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도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얘네들도 같이 놀자. 똑같이 3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7층인데 뭐야 이렇게 살려주세요 소리를 엄청 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애는 너무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그 생일 주인공인 여자애는. 예. 괜찮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꺼내주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부르더니 혹시 누가 너 따라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씩 귓가에 허밍이 들린다. 자꾸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혹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니?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었던 얘기들을 해줬죠. 그 미용실에 있었던 얘기부터 다 해줬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커터칼 소리 있잖아요. 그 드륵 소리가 나더니 제 팔뚝에 대고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아 이걸 찍어서 보내드렸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이게- 예, 충분히 예. 믿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허밍 소리를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로 중간에 그 미용실에서 봤던 조용하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을 보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봉인님을. 그렇죠. 그러면 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까 그 여자 아이 있잖아요, 생일자. 네네네. 그 아이는 도대체 뭐예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네. 친구가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당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보는 네, 사람. 네,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학교에서.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 친구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아 이게 하나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대로 가요. 네. Let's get it.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긴데, 고등학교 때 저도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그 세이클럽 아시나요? 아 전설의 네. 그 예. 네, 세이클럽에서 MJ라고 뮤직 자키를 했었어요. 10시부터 12시 타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이
밤이었거든요. 예. 네,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때는 이제 미용실이 아니라 집이 3층 건물 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방에서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돌아가려면 창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바깥에 가로등 불 밑에 어떤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처럼 보였거든요. 3층이라서 그렇게 조금 멀리서 보여서 정확한 인상 차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땐 딱 단발머리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서 있길래 저 여자 뭐지? 하고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혹시 그 집에 단열재 이렇게 스티로폴로 쌓아놓은 집 아시나요? 알죠. 예. 그 단열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집인데 그걸 누가 긁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돌가루로 코팅이 돼 있어서 긁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손톱에 돌이 다 끼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쳐다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었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길래 또 누가 장난 전화를 하는가 보다. 전화를 받았죠. 받았는데 너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대뜸. 근데 목소리가 그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 그 전에 허밍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엄마. 예.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난치지 마. 너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진짜 몰라? 내가 너 도망가면 후회한다고 했지. 나랑 안 놀면 후회한다고 했지. 하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배터리를 뽑고 집어 던지고 이불에 그냥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전화 끊어? 나랑 놀아달라고. 여태 찾아다녔잖아. 왜 이사 갔어? 여태 찾아다녔잖아. 소리로 막 지르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집 전화 코드도 뽑고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각 방마다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제 한 전화인데 하나가 울리면 집안에 다 울려요. 그러니까 제 방만 뽑아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뽑았어요. 분명히 제가 다 뽑았는데 뽑은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그러더니 엄청 지지직거리는 전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내가 너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너 도망가면 못 찾을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도 내팽개치고 그냥 이불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바깥에서 다시 스티로폴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소. 네, 슬슬 계속 긁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창밖에 방충망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까 그 빨간색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제 방을 쳐다보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팍 해서 제 눈앞에 딱 섰어요. 사시 위에 손가락을 딱 올려놨었거든요. 그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피고름이 떡지덕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번거지 모자 그 미용실에서 봤던 그 조용히 하라고 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발머리가 아니라 번거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눈이 엄청 땡그랗게 떠가지고 입이 쫙 찢어지는데 저한테 도망가지 말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민이랑 놀아주랬지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고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한참을 안 마주쳤던 애들인데 갑자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시 미용실에 찾아갔던 그 이모 기억나냐?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 갚고 도망을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게 걔 얼마 전에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우와. 그 분이 죽게 되면은 상여나 이제 영정사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자기가 일했던 곳이나 살았던 곳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그걸 도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본 거예요, 어머니랑. 예. 그래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너한테 찾아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 네. 번거지를 썼던 그 여자는 그때 이제 귀신을 보게 만들었던 봉이님에게 네. 귀신을 심었던 그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죽었는 네네. 줄 몰랐었으니까. 네. 와, 그럼 지금 모녀 귀신이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거네. 그렇죠. 한참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봐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무당집을 네. 한번 가볼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런 거에 조금 빠져 계셨어가지고, 아, 예. 예, 이게 헛소리 하는구나라고 너무 그게 보여서 저한테 뭐 누가 지켜주고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주기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누가 지켜준다고는 하는데, 예. 지켜주는데 제가 이런 걸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무속 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차피 네네네. 가짜 무당인 티가 많이 났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걸 거부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됐었어요. 근데 예. 이제 스님이라고 속이고 한번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뭐 비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스님. 네. 네, 이제 그분이라고 이제 스님 복을 하고 오셨는데 뭐 점도 보시고 뭐 사주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그 어린아이 사탕 냄새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달달한 냄새가 자꾸 저한테 난다면서 처음에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여자애가 나타날 때 한 손에 박대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진짜요?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박대사탕 있잖아요. 동글동글. 알죠. 알록달록한 거. 네. 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있었거든요. 달달한 냄새가 난다고 조심하라고만 했지 저한테 뭐 딱히 처방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또 못 봤어요. 제 팔 찔렀던 친구 있잖아요. 그 생일. 예. 예. 네.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집안에다가 물 같은 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생일이나 뭐 기념일 되면은 물이나 이런 걸 막 떠둬놓고 그랬었거든요. 기도 드리신다고. 아, 물 떠놓고 네. 기도 드리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따라서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후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처리했다고는 하던데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그 네.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내림 받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쪽 길로 가셨거나 이제 귀신을 보는 그럴 사람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봉이님이. 이게 후일담인데 그 여성분께서 딸이 있으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대요, 아이가. 아, 이제 잠깐방에서 혼자 있다가 굶어서 사탕 하나를 남겨주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사가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 죽었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돈이 갑자기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장례식 치르려고 저희 어머님한테 결제를 미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 아기를 품었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왜 아무 죄 없는 봉이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고 참 이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진짜 별거 아닌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네.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그쵸. 아, 이제 좀 그 어린 아이들의 허밍 소리라든지 그 꼭꼭 숨어라 그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무서워요. 그냥 그거는 뭐 아이들의 네. 노래고 그런 건데도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혹시나 막 뒤돌아보게 되고. 자 일단은 봉이님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레전드네요 이거. 와, 너무 짧죠. 아니요 짧은 걸 떠나서 이야기 자체가 진짜로 레전드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있어요. 봉인님께서 어쨌든 오늘 네. 지금 이 시점까지 이야기해 주신 게 일단 네. 초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이게 일부분이에요. 일부 우선은 지금 미니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범죄 현장 목격을 하면서 겪는 얘기랑 군대에서 겪는 얘기. 그래요. 다음번에 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와, 숨 막혀. 이야기가 숨 막혀요. 지금 이야기해주신 것 자체가 전개를 빠르게 진행을 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러지? 예전에 그 영암박기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보미님은 진짜로 완벽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이유가 어찌야 됐건. 이야, 근데 이렇게 또 사람이 귀신을 보거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미님을. 야, 이런 사연도 있네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